당분간은 이 파면 선고가 나올 때까지는 이지은 위원장의 탁견을 이슈에 따라서 분석해보는, 그래서 이슈를 이지은의 눈으로 보는 이지은의 통찰이란 서브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너무나 답답한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고, 네. 우리 그 시민들은 정말 뼈와 살이 타고 있다.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올 만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또 굉장히 열받았던 게 시민들은 진짜 하루하루 퇴근하면 바로 광화문으로 출근해가지고 그때부터 밤까지 있다 가고 주말에도 하루 쉬지 못하고 계속 집회에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월 12일 날 모 헌재 재판관이 부인과 같이 뭐 테니스 경기를 예약을 해놨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예. 아,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네. 거기에 출전하게 돼서, 그래서 다행히도 11일 전까지 끝낸, 11일까지 뭐 끝낸다고 합니다. 그런 또 좋은 그게 있을 수는 모르겠는데 예. 아,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 취미 생활 할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시민들은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단식하는 사람들 다 쓰러져 가고 있는데 막 그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양문석 의원도 뭐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져서 결국 네. 단식을 갖다가 이제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인가요? 예, 결국은 119에 실려갔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단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바람에 굉장히 네. 고통스러운 그런 주말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국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는데, 이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막중한 그 책임을 부여해주고, 그런 그 권위와 존경, 게다가 그에 걸맞는 경제적인 대접까지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네. 칼퇴근을 넘어서 조기 네. 퇴근을 하는 이런 상황. 아, 이 뉴탐사에서 보도했잖아요. 네. 5시 33분, 5시 36분, 45분 이렇게 세 차례 걸쳐 다. 아니 근무 출근하시- 시간도 안 지키고 지금 가고 있습니까? 네. 아니 본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들은 지금 시간의 수당을 만땅으로 받고도 지금 더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수당이 안 나온다면서요. 네, 지금. 네. 게다가 그 주변에서 자야 맞아요. 되잖아요. 숙박을 해야 되는데 10억 원이 넘었대요, 벌써 그 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난다더라 하니까 그 선고 나는 날 얼마나 큰 폭동이 또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러니까 경찰은 이제 바짝 긴장을 하고 지방에 있는 그 이제 기동대를 다 올린 거거든요. 예. 그때 갑자기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예. 올리다 보니까 숙식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예. 근처에 모텔을 다 잡아가지고 계속 재우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거 이제 예산으로 다 하고 있는 거죠. 덕분에 모텔 업계는 그나마 호황을 조금 그나마. 네, 그나마 세상에. 네. 그래서 블라인드 이런 거 올라왔더라고요. 그 근처에 모텔이 그렇게 많지 않다 많지 보니까 않죠. 예, 러브 호텔 이런 데 다 잡다 보니까 예. 남자 둘이서 더블 베드에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하트로 돼 있는 베드 위에 둘이서 같이 자야 되는. 그래서 블라인드 우리 여기서 어떻게 자란 말이냐 막 이런 거 불만 올라오고 이랬었거든요. 예. 근데 또 경찰관들한테 그 또 한 사람 앞에 한 방씩 또 재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아껴야 되고 하니까 지금 너무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진짜 이거 나중에 분명히 코미디 영화로 나올 겁니다. 블랙 코미디. 맞아요. 네. 참 그래서 진짜. 지금은 우리가 윤석열을 심판하자라고 하고 있지만 이제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심판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존폐기로에 와 있다. 잘못하다가는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 없어질 수도 있다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요, 이재명 대통령 되면 없앨 겁니다. 제가 없애는데 앞장설 겁니다.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국민이 파면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우리가 뽑은 대통령 주민소환처럼 잘못했으면 이제 우리가 끌어내려야 된다. 저 9명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저 사람들의 결정을 기다려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 투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국민 투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네. 조건들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대통령이 외환이나 내란죄의 혐의자가 됐을 때는 그 파면을 국민투표에 붙여서 즉시 30일 내에 네. 뭐 결정한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불확실성의 혼란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까? 헌재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다 자기들 정치적 이해가 있다 보니까 이거 보세요. 나라가 빨리 정상화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복귀시켜야 되다 보니까 저는 12월 달에 헌법재판관 재판관 3명을 그때 바로 임명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았다고 봐요. 2월 달에 이미 끝났을 겁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한 명을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4월 18일이 되면 2명의 재판관 임기가 종료가 되는 거고 이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걸 위헌적인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상황 우리가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헌법학자가 그 유튜브 방송 중 하나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계선 재판관이 네. 국민들에게 호소를 한 거다. 네. 그래서 어떤 걸 호소했느냐? 그러니까 한덕수 판결문에다가 네. 행간의 그 메시지를 담아놨다는 거예요. 네.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의 네. 그 합리적인 선택들을 방해하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 내란과 헌정을 계속 그 이어가려고 하는 아니 침해하고 있는 네. 침해하고 있는 그런 일각의 무리들 어떤 세력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네. 일각의 무리들과 네. 그 무리들의 뜻에 동의하는 행동을 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건 파면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럼 그 일각의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느냐? 우리는 흔히 뭐 이제 국민의힘 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헌법재판소 안에도 안에 있다는 있는 거. 사람들이다.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 거 아니겠느냐. 네, 네. 그래서 정계선 재판관이랑 모 또 헌법재판관이 언성을 높여 싸웠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표현. 그 표현에 이제 미리 찔린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빼라. 빼라. 야, 뺄 수 없다. 어. 이건 남겨야 된다. 네. 이렇게 한 거군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설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다면 진짜 심각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민주당에서 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기 때문에 네. 그 제한된 일들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어떻게 민주당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한덕수에게 4월 1일 하필이면 이날이 만우절인데 아유. 이 4월 1일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안 하면 중대 결심하겠다. 네. 재탄핵을 시사를 하고 있다. 재탄핵뿐만이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줄탄핵도 감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그 관련돼 있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예? 관련 그 동영상은 없죠. 예. 예. 자, 4월 1일 마은혁 네. 임명 안 하면 중대 결심하겠다. 그리고 재탄핵을 시사했다. 자, 이게 그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한덕수에 대해서는 파면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 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재판관들이 잘못했고 헌법 위반이고 이거는 가볍지 않다. 사실은 중대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중대하다라고 하면 바로 탄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가볍지도 않다라고 살짝 물타기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위헌이라는 게 분명하게도 나왔는데 그런데도 또 임명을 안 한다? 이번에 다시 탄핵을 해야죠. 예. 이게 정말 우리가 탄핵이라고 하면 마치 엄청나게 큰 것처럼 생각하지만 위헌적인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잘못한 사람 징계 요구를 해야죠. 징계를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줄탄핵이란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줄탄핵이란 표현을 안 쓰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냥 잘못한 사람이 한 명이면 한 명 탄핵 요구하는 거고 탄핵하는 거고 2명이면 2명에 대해서 징계 요구하는 거고 네. 3명이면 3명에 대해서 징계 요구하는 겁니다. 네.
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이 잘못인 거지 잘못하는 사람한테 징계를 요구하는 사람이 잘못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에 대해서 뭐 희한한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계엄 엄호하고 있는 윤석열이가 줄탄핵 예고는 정당 해산 심판 사안이래요. 네가 법을 만드냐? 그리고요. 정당 해산을 해야 할 당은 국민의힘입니다. 그럼요. 그 전에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렇게 네.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 자체가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 해산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정당 해산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누가 신청할 수 있냐면 정부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권을 잡은 정부가 국민의힘 정권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할 수 없어서 그렇지 민주당이 다음에 정권을 잡으면 국힘에 대해서 정당 해산 심판해야 된다고 청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지금 내란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언어 도단 때문에 오히려 네. 우리가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진짜 이거를 어떤 분은 그렇게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중사고 얘기를 하시면서 네. 이중사고가 이제 1984에 나오는 네, 그런 네. 개념인데 분명히 합리적인 법치라고 하는 게 개념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민주주의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네. 주권이 우리한테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뽑은 사람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네.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한국식 민주주의가 따로 있다. 이러면서 군부 통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이게 민주주의다 진짜. 맞아요. 이게 자유민주주의다. 이게 윤석열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고문이라는 거예요. 고문이에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거를 우리들이 맞다고 정말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성립되는 개념을 네.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만큼 나의 양심이 꺼리끼겠고 나의 이성이 분노하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화병이 생겨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가 순응하거나 아니면은 이 나라를 떠나거나 네. 그런 상황이 돼야 그렇죠.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를 정의하는 것, 누가 정의를 하느냐, 그게 이제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처음 저들이 내란당이고 내란 세력이고 내란 동조한 거고 한 건데 플래카드를 막 다는데 민주당 내란 선동한다. 사기 탄핵한다. 예. 이런 플래카드가 걸리는 거예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좀 미친 거 아니야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자꾸 저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심지어 민주당에게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권성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민주당 70여 명의 그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내란 선동죄로 예.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고발이 됩니까? 고발이 우리나라에서는 고발은 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 고발은 할 수가 있는데 너무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누가 누구한테 지금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가. 예. 사실은 그건 다 기각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뭐 각하가 정상적인 되든가. 나라라면 네, 기각이 네. 돼야 되는 거예요. 네네 각하가 되든가 다 이제 혐의 없음으로 끝날 거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약간 걱정이 되는 거는 저는 검찰을 못 믿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검찰 불청구 하더라도 그러니까 불기소 불송치 하더라도 검찰이 가지고 가서 혹시나 내부적으로 내란 선동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지 보겠다라고 하면서 휴대폰 압수수색하고 하면서 또 별건으로 뭔가 할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검찰은 자기 발등에 불똥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검찰 해체시킬 거거든요. 네. 해체 수준으로 개혁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민주당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신의 이해관계가 결려 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내란 선동을 했다. 이거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도 이거는 뭐 해당하지도 않는 겁니다. 전혀 네.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법사위에서 문영배 이미선 임기 연장 법안을 갖다 처리할 방침이라는데 그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그러니까 일종의 그 특별한 상황을 갖다 감안해서 네. 그 단서 조항이나 부칙이 없기 네. 때문에 네. 그것만 첨가하는 원포인트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처리를 한다 그러는데 이게 국헌문란이래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헌문란이라는 말이 우리가 언제 처음 들었냐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란, 저들이 내란을 했을 때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내란죄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헌문란, 폭동, 내란, 니네가 내란이다 했는데 내란, 적게는 내란 물타기, 크게는 민주당을 내란 세력으로 몰기 위해서 국헌문란이니 내란이니 내란 선동이니 이런 프레임을 지금 민주당에 마구 씌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프레임이 아무렇게나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이걸 자꾸 저런 식으로 보도를 해줘요. 따옴표를 딱 달아가지고 맞습니다. 보도를 해줘. 그럼 네네. 마치 저게 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저러면 안 되죠. 진짜 양심이 이게 있는 무슨 언론이라면. 국헌문란이에요. 헌법에 있는 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일단 저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예. 저게 마치 뭐 자동으로 임기가 연장이 되는 것처럼 이제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있어요. 예,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언제 연임을 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법률안들이 올라와 있어요. 예. 뭐냐면 대통령이 사고나 거리 시에 그러니까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권한만 행사를 할 수가 있고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고나 거리 시에는 권한대행은 정해진 권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할 수는 없다. 맞아요. 그러면 임기가 종료되면 그 비잖아요. 그 비는 경우에만 임기가 자동으로 연임이 되는 그런 연장이 되는 예, 거예요. 연장이 되는. 그다음 제대로 된 대통령이 선출된 대통령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선임할 때까지 임명할 때까지만 연장되는 딱 그거. 그리고 지금처럼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회 선출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저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10일 내 임명을 안 하면 자동으로 임기가 시작되는 예. 이거는 법의 흔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로. 막말을 네,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보완하는 법이죠. 요런 법들이 올라와 있고 그 법들에 대해서 지금 통과를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정말 필요한 법안이죠. 우리가 이런 사태가 벌어질지 몰라서 법을 보완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법의 흔결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걸 보완하겠다는 건데 무슨 국헌문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런 일이 생길지 몰라서가 아니라 이런 일을 하는 놈들이 미친놈들이죠. 없었죠. 미친놈들이죠. 이런 미친 사람이 없었죠. 아니 검사나 판사라고 되면 네. 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그 추천하고 뭐 임명을 한다. 네. 그리고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말의 뜻을 모르지 않잖아요. 그럼요. 대통령은 그 사람을 선택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럼요. 국회에서 선출해 줬으면 그 사람을 임명해야 되는 헌법상 의무가 의무가 있을 생기는 뿐입니다.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아니 법에 그렇게 써 있는데도 그걸 모르니까 헌법재판소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아다 준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봐라. 너는 그냥 헌법상 의무가 있을 뿐이야. 임명해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돈 낭비해 가면서 아. 딱 헌재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막 그 적체돼 있어요. 그럼요.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해야 될 네. 것들이 심의해야 되고. 그런데 칼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네, 네. 어쨌든 지금 그런 상태에서 말도 안 되게 할 필요가 없는 거를 또 해서 맞아요. 거의 2차례나 맞습니다. 이걸 확인해 줬는데도 네. 안 하고 있는 아직도 거예요. 안 하고 이게 있는 거예요. 국헌문란이죠. 이게 국헌문란이죠, 진짜. 근데 당연히 그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법을 갖다가 나는 모르겠어 안 써져 있어서 몰라 이지랄을 하면서 아이고. 이거는 내가 합의를 또 받아와 이런 그건 써져 있지도 있지도 않고 않아요. 자기 머릿속에만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놈들을 위해서 그래 우리가 친절하게 써줄게 하는데 써줄 거가 국헌문란이래. 맞아요. 써주는 게. 네. 아니 국헌문란이 의 뜻이 뭐냐면 이게 법에 또 딱 나와 있어요. 헌법기관의 기능, 권능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헌법기관, 헌법재판소가 헌법기관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국헌문란인 거죠. 임명하라는데 임명 안 하고 있는 거. 이게 국헌문란인 거죠. 아니 국회가 추천을 해가지고 임명을 하라는데 임명을 안 해버리면 국회가 왜 있어야 돼?
맞아요. 국회가 힘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구독자분께서 아주 적절하게 그 비유를 해주셨는데 내가 국회의원으로 선출이 됐어요. 투표로 선출이 됐는데 국회 사무처에서 저한테 출입증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국회를 못 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거예요. 지금. 출입증 안 줘서 왜 안 주냐 그랬더니 합의가 안 돼서 그래요. 미치겠어. 그거랑 똑같아. 그래서 합의가 안 돼서 출입증을 못 주겠대. 그래서 내가 국회 본회의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이게. 그거를 한덕수가 하고 있고 최상목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국헌문란이 아니라고? 이게 탄핵 사유가 아니야? 자, 전석진 의원, 변호사가 근데 그 희한한 해석을 했는데 이 해석에 대해서 지금 논박이 붙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문영배 이미선의 임기가 4월 18일 날 만료되는 경우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으므로 네. 그러면 실제로 임명이 안 되는 상황 속에 헌법재판소가 그냥 멈춰버리죠. 정지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6명에서 심의는 할 수 있지만 선고를 못해. 못하고. 네.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관행상 또 학계의 다수설이 네. 그 업무 공백 상태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후임자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해도 된다. 그러니까 적어놓지 않더라도 네. 우리는 굳이 적어놓으려고 그렇게 지금 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네, 건데 법으로 그 이렇게 딱 필요 확인을 없다. 받는.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의 정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면 당연히 네. 가늠한다. 뭘로? 네. 그 사람들이 임기가 그 새로운 사람들이 그 선임될 때까지 늘어나는 걸로 가늠한다. 그냥 그거는 그렇게 법이 아닌 네. 그냥 규율에 의해서 네. 그 밑에 있는 그 자체적인 그런 네.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전석진 변호사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기찬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예. 했었는데 그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원래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언제 연임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딱 이런 대통령 권한대행은 할 수 없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을 할 수 없지만 예. 반드시 헌법재판관이 필요한 딱 이러한 상황에서는 저렇게 연임된다고 보는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직권으로 2명을 연임 결정을 할 수가 있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워낙 보수적이고 그런 거 하기가 힘들다면 국회에서 그런 걸 청구를 해달라. 자신이 청구한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판 청구를 뭘 하냐면 이 연장될 재판관 이것도 말도 너무 어렵긴 한데요. 연장될 재판관의 임시적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이라고 해서 이 2명의 재판관이 연임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저도 이런 유형의 헌법 재판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지금은 굉장히 비상 상황이고 한 번도 이 길을 가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정말 국가 비상 사태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거 정말 교수님들만 생각할 수 학자들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송 유형이거든요. 이런 모든 거를 다 이제 생각을 해서 어떤 창의력을 조금 발휘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예. 근데 저분은 원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전석진 변호사님은? 전석진 변호사는 뭐 그 진보 진영의 그 변호사입니다. 근데 좀 독특한 그런 해석들을 가끔 하셔가지고 네. 예, 그래서 뭐 화제가 되고 하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미 이건 탄핵 찬성파가 승리한 거다. 그냥 따박따박 법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흥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상대가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맞거든요. 예. 다수파. 그러니까 헌법학자들이 대부분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저들은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게 이제 걱정인 거죠. 예. 몰라 배째하면서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고 네. 가처분은 가처분대로 하고. 네, 이러면서
좀 진행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벌써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가처분도 들어갔는데 지금 들어갔죠. 이 네. 가처분을 판단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법원이 판단해 줘야 맞습니다. 되는데 네, 네. 참 빨리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황 속에서는요. 이게 맞죠. 네. 당연히 9명밖에 없어요. 방통위도 마찬가지예요. 네. 방통위도 정상적으로 그 작동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새로운 사람들이 추천이 안 됐어. 네. 그럼 이전에 했던 사람들 인기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부득불 대통령이 우겨가지고 걔네들은 끝난 게 맞아. 내가 네. 새로운 사람들 임명할 거니까 빨리 임기 끝내 해놓고 임명을 안 해버려. 네. 그게 그렇죠. 미친놈이에요. 이러면 진짜. 아, 방통위도 그래가지고 한번 파탄 만들. 이게 맞습니다. 먹히네. 이게 먹혀. 그렇죠. 야 상모가 내가 한번 임명하지 마. 해봤거든. 임명 안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뭉개 이거예요 지금. 아니 이럴 거라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 자체가 국헌 문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기관들의 구성을 다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담한 상황입니다. 자,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이고요. 자, 지금 현재까지 위원회 기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2.3 내란은 무려 119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120일이 되는 겁니다. 야, 탄핵안 4개월. 가결이 108일째입니다. 야, 진짜 108일이라고 하는 네. 그 숫자가 너무나 끔찍한 건데, 온 세상의 번뇌들을 다 느껴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우리가 저 때만 하더라도 탄핵안 가결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 이렇게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108일이면 세상의 번뇌라고 하는 걸 하루에 맞아요. 하나씩 느껴봐도 온 세상의 번뇌를 다 느낀 시간이라고요. 이런. 사실 이제 한번 부결되고 가결됐는데 그때 우리가 200명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상식대로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자,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국회 통과한 지 96일째입니다. 야, 임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된 지 46일째고요. 그리고 권한대행의 그 위헌을 그러니까 미임명한 게 위헌이다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한 지 33일 됐어요.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위헌들입니까 지금? 윤석열이 헌재에서 최후 변론 끝내고 나서 35일째고요. 35일. 2주면은 끝난다는 게 35일이나 온 겁니다. 평의가 시작된 지 34일째입니다. 그리고 내란 수개가 탈옥된 지 벌써 24일이 됐어요. 이동안 얼마나 많은 야, 증거를 인멸하고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요. 그 증언들을 겁박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까지 18일 남았습니다. 18일밖에 안 남았어요. 테니스 치러 가기 전에 끝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걸 믿고 있어야 되나 싶어요, 진짜. 자, 한덕수가 내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수집한답니다. 미치겠습니다. 내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수집한대요. 국무회의도 아니고. 저게요. 보통 이제 국무회의를 열지 않습니까? 예. 이제 상법과 마은혁 관련해 가지고 뭐 상법 거부권 행사할지 마은혁 재판관 관련해 가지고 뭐 거부권이 아니라 저거 이제 임명할지 이런 거를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의결 기관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심의 기관이고 자문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기서 모두 뭐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 내지는 마은혁 임명해야 됩니다라고 나오더라도 굳이 거기에 따를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런데 왜 국무회의가 아니라 굳이 간담회를 할까 이 생각을 해봤더니 국무회의를 하면 기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록을 안 하게 증거를 안 남기게 하기 위해서 저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꼼수를 갖다가 한번 썼죠. 탄핵.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 때도. 탄핵이 아니라 그 계엄 때. 예. 근데 그때는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수준이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 가긴 했었죠. 그렇게 가려고 국무회의 온 사람들한테 부서도 안 받고. 안 받고, 네. 네. 그리고 회의록도 대충 만들고. 작성을 안 하고. 근데 결국은 그게 본인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네.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계엄이 절차상 문제 있는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은 계엄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거는 그들의 발목을 잡을 건데 예. 요거는 혹시라도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 기록을 까봐. 안 남기게 하기 위해서 네. 국무회의가 아니라 국무위원 간담회를 한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저기에서 마은혁 임명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다 함께 위헌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위헌이죠. 위헌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뭐 탄핵이 되거나 문제가 생길까 봐 기록 안 남기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정말 개새끼들이네요. 아우 진짜. 꼼수 대마왕도 맞아요. 진짜 무슨 국무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나이살을 저 따위로 처먹었을까요? 국무회의조차도 열지 못하는 거죠. 위헌의 기록이 남길까 봐.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식들도 똑같을 수 있어. 저런 식으로 큰 자식들은. 우리가 이따가 심우정 네. 검찰총장의 딸에 대해서도 얘기를 예. 하겠지만 네. 참 진짜 부끄럽지 않습니까? 애들 보기. 우리 애들한테 좀 어린 애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저런 부끄러운 더러운 기득권들의 민낯을 가르쳐야 됩니다. 폭삭 속았수다에 저런 더러운 기득권의 모습들이 슬쩍슬쩍 박제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저 그거 너무 보고 싶은데 탄핵 된 다음에 보려고 아껴놓고 있는데 너무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7표를 받은 애를 부급장으로 만들고 네. 24표 받은 애를 급장으로 만들면서 너는 양심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해요. 받아 먹을 땐 좋았지. 너 크림빵 먹었어? 안 먹었어? 쟤네 아빠가 좀 크림빵 먹었지. 그래 놓고 안 찍는 것이 부도덕이야. 레알.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네. 뭐 중학생이에요? 아니요. 초등학생이요? 초등학교 3학년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부패 비리를 아주 조기 교육을 하는군요. 받아 먹었으면 찍어줘야지 네. 이런 거. 그래서 3.15 부정선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빨리 탄핵돼서 빨리 보고 싶습니다. 폭삭 예. 속았수다. 상법 마은혁 거기서 논의하지 마시고요. 국무회의 열어. 그러니까 비겁한 자식들아. 그러니까요. 국무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예.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래서 민주당은 윤 복귀를 위한 위헌적 버티기를 하고 있다라고 일갈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천주교 그 사제들도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군경으로 국회가 장악됐다. 단죄 식별이 그렇게 어렵냐. 정말 그러면서 맞는 말입니다. 분노의 채찍을 들었습니다. 이게 성전을 청소한 예수의 그 마음입니다. 한 총리의 행태를 공직의 타락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안국역 근처에서 시국 미사도 네.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헌재는 평일을 한답니다. 미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평일도 맨날 2시간 정도밖에 안 한다는데 1시간. 1시간입니까? 예, 3월 26일에 30분, 3월 27일에는 평일도 아예 안 했고요. 네. 3월 28일에 1시간. 그러니까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다들 선회를 했어요. 그냥 그 저쪽에서 하도 뭐 절차적 위법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10가지에 대해서 다 따박따박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는갑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러기에도 너무 늦은 시간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국민들이 이해를 해줬던 게 그래 보수 쪽에서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 선거 있으니 그 이후에 하자고 하니까 그래 그거 빌미 안 잡히려고 기다려주나 보다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려주고 싶어도 기다려줄 명분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KCH170님께서 동물농장 중 한 분의 그 방송을 봤는데 내란 프락치 방송하는 것 같아서 손절하셨다고 그랬는데 일찌감치 손절을 하셨어야 됩니다. 지금 그쪽은 검찰의 주장을 교묘하게 옮기고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검찰한테 수사 맡기자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란 수사 검찰한테 맡기자고 네네. 했던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 못 믿는다 그랬죠. 지금 그럼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검찰이? 저희가 이 방송에서 진짜 처음부터 그 얘기했었어요. 잘해도 믿으면 안 된다. 그럼요. 잘해도 그거는 자기들 몸집 키워서 다음 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속 시원하게 하는데 검찰한테 다 주자. 공수처 저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네. 경찰은 안 된다. 경찰이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경찰은 힘이 없다. 그러니까 안 된다. 네.
그랬었죠. 초반에. 예. 검찰이 시원시원하게 하니까 예. 검찰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검찰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한두 번 속았습니까, 진짜.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보현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탄원 서명이 어저께 돌기 시작했는데 네. 9시간 만에 20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네. 지금도 여러분들 계속 하시고 계시죠? 이 탄원 서명 100만 명 달성해가지고 제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헌재를 압박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다 해야죠. 계속 탄원 서명해 주십시오. 퍼날라 주십시오. 네. 네. 지금 헌법 학자들이 전부 다 피토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국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라. 둘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이미 8대 0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 또 하나는 뭐 뒤집혀져 있는 것. 그러면 실제로 뒤집혀내는 게 이제 5대 3이 돼 있는 것. 네.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어떤 것이든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정도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게 이제 지난주 이재명 대표 선고 이거잖아요. 눈치를 보고 있다면 이제는 끝났으니 오늘이든 보통 수요일 날 선고기일 지정해서 금요일 날 선고를 했으니 이번 주 수요일이든 빨리 해라. 이제 눈치 볼 거 다 보지 않았냐라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정말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사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5대 3이라면 기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각 결정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냥 계속 시간만 가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헌법소원 가처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때는 헌재 재판관 6명밖에 없을 때였었거든요. 만약에 내부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서 나머지 3명이 임명이 돼서 사건의 향방이 바뀔 경우라면 결정하지 않고 기다린다. 예. 라는 표현이 딱 정확하게 등장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5대 3이라면 한 명 마은혁 재판관이 오면 6대 3으로 인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기각이 되는 거고. 100% 인용이죠. 뭐. 그렇죠. 그러면 기다린다. 만약에 다음 주까지 넘어가면 이거는 5대 3이다. 그래서 권성동이 자꾸 마은혁을 공격하는 거예요. 권성동이 오늘 뭐라 그랬냐면 마은혁은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래요. 아, 야, 그러면 지기현은 법복 입은 극우냐? 본인은 병신들 진짜.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런 표현을 쓰지 말았어야 네, 되는데. 삐 처리해 주세요. 삐 처리. 잘라주시기 네네네. 바랍니다. 아, 등신들. 아,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아무 말이나 한다고 해서 그걸 또 다 실어주는 것도 답답하고요. 진짜. 오마이뉴스도 왜 이런 걸 갖다 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2심 무죄가 좌파 사법 카르텔 때문입니까? 주장 뒤에 물음표라도 하나 붙여주세요. 저거는.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그러니까 오마이뉴스가 욕먹는 게 이런 거예요. 왜 이런 걸 갖다가 코테이션 따가지고 인용부 네. 따가지고 집어넣으면은 뭐 면죄부가 됩니까? 이재영 기자님 이재명 싫어하시죠? 아니 밑에 이제 부재라도 해서 왜냐면 사람들이 내용 다 안 읽고 제목만 보고 지나가는 그럼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전환기라고 만나가지고 아유. 아주 논일고 있는 모습이 참 정말 골 때립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상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이중 사고를 우리한테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2심 무죄가 어떻게 사법 카르텔이 있습니까? 이재명한테 무슨 사법 카르텔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당하고 겨우 한번 진짜 아주 상식적인 제가 2심 그 판결문을 보면서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판결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판결문들이 나중에 법전원에 가가지고 텍스트가 되잖아요. 맞아요. 교재로 네. 삼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판결문은 이렇게 쓰라. 지금까지 그 기소를 어떻게 했었냐면 그 2심 그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를 어떻게 했었냐면 이재명이 A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B라는 뜻이다. 그런데 그렇죠. B는 거짓말이다. 네. 자, 이재명이 C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D라는 뜻이다. 근데 D는 거짓말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은 A라고 얘기했으니까 A라고 제발 좀 먹어라 이거거든요. 이재명은 B라고 얘기한 적 없어. A라고 없어. 얘기했는데 A는 거짓말이 사실 아니야. 거짓말이 아니야. 어. 이재명은 C라고 얘기했지 D라고 얘기한 적 없어. 어. 근데 C는 거짓말이 아니야.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그냥 했거든요. 이걸 논리학 첫 시간에 배워요. 형식 논리학 A는 B고
그러니 이꼴 뭐 그 B가 C일 때 A는 C다. 이거를 첫 시간에 배운다고. A가 네. B일 때 B가 C이면 A는 C다. 이거를 첫 시간에 배워요. 네. 그런데 만약 A와 B 사이 또 B와 C 사이에서 등식이라고 하는 등부호라는 게 성립되지 않을 경우 A는 C라고 말할 수 없다. 네. 이걸 첫 시간에 배운다고. 그렇죠. 첫 시간에. 그렇죠. 이게 맞아요. 논리의 기본이에요. 네. 논리가 없으면 법리도 없어요. 네. 법리는 논리로 이루어지는 맞아요. 거니까. 맞습니다. 논리학 좀 배우 새끼들아. 근데 검사들이 계속 그 짓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너무 상식적으로 야 이재명은 B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네. 이러면서 쫙 풀어주거든요. 예. 네. 그걸 조목조목 발언마다 특히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발언마다 그래서 공소장에 발언을 적시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검찰이 끝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1심에서도 거짓말을 특정을 하면 그게 다 깨질까 봐. 맞습니다. 네. 그래서 1심에서도 이상한 소리 하니까 판사가 공소사실 확정해라. 1년 9개월 동안 공소사실 확정 안 한 거예요. 예. 2심에 가서도 공소장 변경해라. 이거 뭐냐. 다시 써라 한 거잖아요. 예. 검찰의 완패입니다. 완패. 예. 그러니 2시간 만에 상고를 할 일이 아닙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 1심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뭡니까? 개새끼죠. 그 새끼도. 법복을 입은 개새끼죠. 그야말로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과 취향에 따라 활동한 극우 활동가죠. 법복 입은 극우 활동가 아니면 법복 입은 사기꾼.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발언이 수위가 점점 세지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귀여운 강아지를 한 마리 놔두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바로 이거다. 이렇게 그냥 강아지를 보여주는 걸로. 죄송합니다. 멍멍이. 죄송합니다. 네. 발언을 자제하겠습니다. 네. 특히 월요일 시간에는 진짜 주말에 쌓여 있는 그 분노가 막 맞아요. 터져나오기 때문에 진짜 터질 것 같습니다. 더 참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MBC 뉴스에서 나온 이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영상으로 있나요? 예, 요거 한번 보고 가시죠. 지금 얼마나 폭도들이 지금 끔찍한 선동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헌재가 늦게 발표를 하면서 지금 이런 걸 조장하고 있습니다. 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SNS에 쓴 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을 향해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 한 사람씩 낫으로 베어버릴 것이다. 감당되겠나? 라고 위협했습니다.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흘 만에 작성자를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실제로 낫과 휘발유를 들고 가 범행하려 했다는 취지로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불특정 시민을 상대로 무분별한 살인을 예고한 것으로 보고 공중 협박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중 협박죄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해치겠다며 공연히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기존 협박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지난 18일 시행된 공중 협박죄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지 않으면 몇몇을 죽이겠다면서 특히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쓴 유튜버에 대해서도 공중 협박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예,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공중 협박죄라고 하는 말이 좀 낯설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새로 이제 개정된 형법에 들어가 있는 범죄 유형인데요. 예. 공중 협박이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이제 기존에 협박죄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누군가 피해자를 특정해서 내가 너 나한테 뭐 안 해주면 내가 너 뭐 죽여버린다든지 뭐 찔러버린다든지 너의 비밀을 알려버린다.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협박죄예요. 3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네. 그런데 재작년에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네.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막 실제로 칼부림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살인 예고글들이 막 올라왔어요. 네, 맞아요. 이런 게 하나 있으면 모방범죄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내가 서울역 가서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린다라든지 내가 20대 여성 뭐 가서 해버린다라든지 내가 KTX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KTX역에 가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경찰 완전 비상이에요. 모든 KTX역에 다 가서 뭐 폭발물 설치했다라든지 이러면 다 확인하고 거기 오는 사람들 다 불신 검문하고 그다음에 실제 글 올린 사람들 IP 추적해가지고 잡아요.
잡는데 한 2, 3일 걸리거든요. 잡아서 보면 이게 거짓말인 경우에도 있고, 그다음 아니면 뭐 실제로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고 또 특히 나 그냥 올린 거였다, 술 먹고 한 거였다라고 하면 처벌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치안력 낭비라든지 국민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엄청 큰데 이거를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없다 보니까 이 법을 만든 겁니다. 이 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해서 훨씬 중범죄입니다. 그리고 상습, 이런 사람들이 계속 상습범인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네. 또 올리고 자기 처벌 안 나가니까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러는데,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습범까지도 이거는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규정입니다. 그래서 뭐 구독자분들은 절대 안 하시겠지만 네. 실제로도 이런 식으로 야 내가 가서 이번에 뭐 되면, 이번에 뭐 기각되면, 이번에 뭐 그 인용되면 내가 가서 거기 있는 사람 다 어떻게 하겠다, 헌법재판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공중협박죄에 해당이 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전광훈을 공중협박죄로 계속 맞습니다. 고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왜냐하면은 빨갱이는 다 죽여도 돼, 뭐 아유. 이런 얘기들 갖다가 뭐 쉽게 늘 해왔던 맞습니다. 인간이잖아요. 예. 뭐 여러분들이 이런 발언들 그 극우 유튜버들의 발언 중에 나오기만 하면 캡처를 무조건 해가지고. 캡처해가지고 다음 네, 민주파출소로 보내주십시오. 네, 그러면 네. 이 공중협박죄로 다 한번 맞습니다. 청소를 해봅시다. 네. 근데 소수는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막 미치광이가 돼 가고 있는데 정작 집회에 가면 이래요. 그러니까 비어 있어요. 이번에 울산 집회입니다, 이게. 아. 야,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얘네들은 점점 더 고립될 거예요. 그런데 왜 얘네들 눈치를 보고 못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리고 제가 친정인 경찰한테 쓴소리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지난번에도 이게 이제 그 몇 명이 참여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우리 그 탄핵 찬성 집회는 정말 저는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한 100만 명 정도 모인 것 같았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많이 그게 모였는데도 15,000이래요. 그러니까 15,000이라고 했었잖아요. 아, 진짜 웃겨가지고 내가 네. 숫자를 세봤어 사진에서. 제가 한 바퀴 돌아봤었거든요. 예. 정말로 많이 왔어요. 그리고 저쪽 탄핵 찬성, 아니 예. 탄핵 반대 집회는 정말 점점 사람이 없어지고 있어요. 예. 근데 저기가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야오당보다 훨씬 뭐 몇 배로 많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이건 정말 여론을 조작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경찰은 우리 집회를 15,000원이라고 그러고 저쪽 집회를 4만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한 3배 정도, 네. 두세 배 정도 많은 걸로 했던데 이건 정말 여론을 조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뭐가 문제냐면 경찰은 인원이 얼마인지를 아주 그냥 저거를 토대로 경찰을 얼마나 동원할 건지, 그리고 도로를 차선을 몇 개를 확보해 줄 건지, 그리고 행진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 모든 거를 인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정책이 다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물론 저렇게 해서 야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이거밖에 안 돼라고 정권의 어떤 이해관계를 좀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저런 발표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가지고 올 여파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큽니다. 맞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김용현이가 뭘 했는지 보십시오. 떡 돌렸어요. 야, 진짜. 와, 김용현 진짜 와. 어떻게 해야지, 쟤? 야, 저런 사람이 장관이었던 나라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계엄이 일어나고 하는 거죠. 저런 인간은 진짜 영원히 격리를 시켜야 돼요. 사회의 악이 저런 그냥 저 인간 자체가 그냥 사회의 곰팡입니다. 야, 내란을 계속 선동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거를 옥중에서 저지랄을 하고 있는데 왜 저걸 갖다 가만 놔둡니까? 그러니까 저게 반성의 여지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큰 거거든요. 큰 거죠. 정말 형량이 높아질 겁니다. 본인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사진 보니까 막 앞에 예. 무슨 연예인 저기처럼 연예인 커피차 보내고 예. 한 것처럼 막 본인 이렇게 등신대 같은 거 아니면 본인 이렇게 네, 배너를 갖다가 배너를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크게 키워놨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환호하고 이러니까 지금 생각 잘못하고 있는데 본인 형량 계속 올리는 겁니다. 저거. 여러분들이 응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을 악용해가지고 또 산불까지 악용하는 그런 작자들이 있습니다. 예. 최상목입니다.
산불 수습을 내세워서 국회를 압박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이 10조에 동의를 해주면 우리가 추경 편성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깡패지 이게. 맞습니다. 원래 이제 추경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추경하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하다가 네. 본인이 지금 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원래 추경을 하게 되면 정부 각 부처에서 그 요구안을 받습니다. 어디 네. 얼마 필요고 어디 얼마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정부에서 그다음에 국회로 보내면 국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부처에서 요구안 받지도 않았어요. 예. 받기도 전부터 야 우리가 하면 니네 동의해야 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야 10조로 할 거니까 동의해. 안 하면 그러니까. 말고. 마치 이게 무슨 깡패지 이게 무슨. 와. 그래놓고 민주당에다가 또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국무위원이에요. 이런 자가. 그래놓고서 지는 미국에다가 미국 국채 사고. 맞아요. 미국 국채 사고. 대한민국이 망하면 망할수록 본인은 돈을 돈 버는 버는 거잖아요. 벌써 20% 올랐답니다. 이것도 그 전에 한번 사서 문제가 돼서 앞으로 팔겠습니다 해서 판 다음에 또 산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추경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산에는 예비비가 4조 8,700억이라고 전체가 책정돼 있어도 예비비마다 또 다른 목이 정해져 목들이 있어요. 있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추경 필요 없이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한 3천억 정도 되고요. 네. 이 3천억 지금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쓰기도 전에 뭐가 그렇게 아까운지 추경을 먼저 하자라고 하면서 정쟁을 또 유도하고 맞아요. 경쟁을 유발하는 거죠. 일단은 3천억 깔아주면 일단은 그 뭐 당장 급한 당장 거라도. 급한 것들 네. 좀 해결을 할 수가 네. 있어요. 그렇게 깔아주고 그 다음에 4조 8,700억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다른 목으로 돼 있는 거를 쓸수 있는 끌어와서 거 쓰고. 끌어와서 재편성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추경입니다. 추경이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게 아니라 기본은 이제 있는 그 예비비를 다른 몫으로 전환시켜주는 것도 추경이거든요. 추가 경정한다는 네. 거 아니에요. 경정. 근데 지금 10조 안에서 하려면 하고 말란 말고. 아니 그리고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예산 심의권은 또 정부 그 국회에 국회에 있는 있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일단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보내란 말이에요. 보내지도 않고 지금 먼저부터 이제 정쟁을 유발하는 거죠. 그야말로. 그렇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 진짜 우리 다른 건 다 빼더라도 요거는 우리 이지은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지연되는 윤석열 탄핵 선고의 경찰 인사는 왜 서둘러 마무리하고 있을까?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이게 바로 경비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증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동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경비 계엄의 공포 이것을 한쪽에서는 조장한다고 작년 그러고 3월에 경찰 편제가 어마어마하게 바뀐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법에 경찰 응원법이라는 게 있어. 응원법이 있습니까? 경찰 응원법.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치안 사태,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관할권이 다른 그 경찰들이 그 지역에 집중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경찰 응원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많이 바뀐. 지역의 경찰청에 소속된 기동타격대가 어떤 모종의 치안 사태가 선포가 되면은 지방청장 지휘를 받지 않고 자동적으로 서울경찰청에 배속되도록 이 수도권 일원이 다 바뀐 겁니다. 예. 근데 이거를 합법화하는 게 나는 경비계엄이라고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작년 3월에 시스템이 다 끝납니다. 그랬는데 12월에 이런 류의 경비 개념이 아니라 왜 비상계엄이 됐느냐, 규모가 커진. 그거는 국회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포함되면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찰력이 주축이 아니라 군인이 주축이 되는 형태로 이게 바뀐 겁니다. 예. 그러니까 플랜 B가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플랜 A, 원래 경비계엄에 관한 부분이 그때 당시에 이제 법규 내지는 시스템이 바뀌고 연습을 또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훈련을. 그게 이 탄핵 국면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야. 예.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그러면은 시나리오는 대충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내란 세력들이 지난번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 경호처 경찰의 내란 세력들이 대거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헤게모니를 잡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행안부와 연결돼 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윤 대통령이 이제 헌재에서 기각이나 각하돼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광화문에서 벌어진다. 그렇죠. 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비계엄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탄핵 국면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 저기 헌재 선고 이후로. 예. 근데 이 사람들은 기각을 철석같이 믿고 그걸 가정으로 한단 말이에요. 기각을 철석같이 믿고. 그렇지. 과거에 박근혜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기무사 개헌 문건이 왜 나왔느냐. 박근혜가 기각될 걸로 보고 헌재에서 예. 탄핵이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작년 3월에 경찰 편제가 어마어마. 자, 이 경비계엄 논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비계엄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우리 김종대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 또 살짝 또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도 있고 해가지고, 자, 일단 경비계엄 먼저 알아볼게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라고 계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계엄이 경비계엄이다. 네, 제가 이제 예.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어요. 예. 근데 저기 경비계엄 밑에 보면 이제 마샬로라고 하는 군법에 의해서 하는 거. 둘 다 예. 경비계엄과 비상계엄 둘 다 군대가 지휘 명령을 지휘는 하는 건 맞아요. 지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비상계엄은 행정부와 사법부까지도 전부 다 이제 군이 지휘를 하는 거고, 군이 장악할 수 있는. 군이 장악할 수 있는 거고, 경비계엄은 경찰력 예. 부분만. 예. 지금은 이제 경찰이 치안 유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경찰만으로는 안 되겠어라고 하니까 군이 경찰 부분만. 그러니까 경비계엄이 훨씬 적은 거예요. 작은 예. 거예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경비계엄은 전시 또는 대규모 사회 불안 시 경찰력이 동원되는 비상체계인데 중요한 것은 군이 이 경찰을 지휘하는 거다. 네, 군이 경찰을 군이 지휘하는 거예요. 거다. 그래서 경찰 주도의 치안 통제 체계이긴 하지만 이제 군이 지휘한다는 측면에서 정상적인 행정안전부 민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계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경찰 인사를 서둘러 마무리한 것 자체가 이런 경비계엄 시 어떤 작전과 지휘가 원활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친윤 중심으로 경찰의 지휘 체제를 싹 바꿔놓은 거 아니냐. 그러면 군이 와가지고 명령을 내려도 뭐 밑에서 저항 없이 그냥 잘하지 경찰이 않겠냐. 잘 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인 것 같거든요. 저는 일단은 경찰이 친윤으로 쫙 됐다라는 것은 인정. 특히 이제 위쪽 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마치 대통령이 멀쩡하게 살아 있는 것처럼 멀쩡하게 지휘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똑같이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다 승진하고 예. 행안부에 있는 뭐 그 경찰국 국장이 승진하고 다 했거든요. 그리고 요직에 다 가 있어요. 그까지는 맞는 거고요. 예.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급하게 지금 위쪽 라인은 다 끝나고 아래쪽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아래쪽 라인까지 다 끝난 거는 원래는 이제 탄핵 선고 그날 선고하는 날에 아주 거기에 맞춰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계속 늦어지면서 이러다가는 뭐 한도 끝도 없이 늦어지겠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인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예. 지방 같은 경우는 인사를 다 한 거고 이게 경비계엄을 염두에 두고 했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할 거라면 비상계엄을 할 겁니다. 경비계엄은 윤석열의 성에 차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찰 치안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경비계엄으로 시작해서 비상계엄으로 넓힐 수는 있습니다. 윤석열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국회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언론을 장악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영장 없이 체포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요거는 비상계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는 있어요. 경비계엄을 일단 해서 야 여기 광화문 집회가 너무 심하니까 경찰만으로는 지금 집회 시위 관리가 안 되니까 군을 동원하겠어라고 해서 경비계엄을 해놓고 바로 이거를 비상계엄으로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경비계엄이 목적이 아닐 겁니다. 만약에 네. 생각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비상계엄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주말부터 이제 이 비상계엄이라는 게 저기지 않습니까? 그 이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예. 행정부와 사법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쪽에서 지난 주말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국무위원을 다 줄 탄핵을 저들의 주장입니다. 줄 탄핵을 해서 행정부를 마비시키려고 한다. 국헌문란이다. 이런 표현 계속 쓰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지금 비상계엄 하기 위해서 빌드업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너무 드는 겁니다. 예. 실제로 내란죄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쪽에서는 지금 내가 국무회의 행정부를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헌문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 이것이 그래서 절대 폭동 소요행위랑 결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들한테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더라도 많이 나오는 거는 무조건 필요하지만 거기서 약간의 소요행위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무조건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해야 되고요. 저쪽에서는 이거 봐 소요행위가 있어서 물리력을 행사하잖아 라고 하면서 이거는 비상계엄 경비계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계속 빌드업을 말로써 빌드업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한테는 굉장히 끔찍한 그런 네. 비상 상황, 네. 이 상황을 끌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합법적인 명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맞습니다. 것이고, 그 합법적인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 있고 맞습니다. 또 비폭력적인 그런 투쟁이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거고, 네.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비상계엄이든 경비계엄이든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저들의 용어인데 우리가 자꾸 쓰다 보니까 줄탄핵이라는 표현도 쓰면 안 되고요. 예. 우리는 그냥 징계 요구하는 겁니다. 징계 요구하는 거죠. 잘못한 공무원들 징계 요구하는 거고요. 행정부 무력화, 국무회의 무력화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무력화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 보니까 탄핵을 하게 되는 거고 징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국무회의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 행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이런 표현 자체를 조심해야 되고 이런 얘기 할 때마다 5분에 한 번씩 10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된다. 예. 우리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자, 지금 경비계엄에 대한 공포는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비계엄을 할 때도 어차피 국무회의 다 통과해야 되고요. 그것도 좀 그리고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그 김종대 전 의원께서 하시는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경찰 작년에 경찰 응원법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한참 전에 이제 개정이 됐고 거기에도 어떻게 돼 있냐면 뭐 자동으로 배속되고 작년에 이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네. 지금도 기동대를 만약에 서울에서 기동대가 필요하면 지방에 있는 기동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요청에 따라서 올라오는 거고요. 지금도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거는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거고 이번에 갑자기 바뀌고 하는 건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팩트 체크를 해드려야 네, 되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김종대 의원이 걱정하고 있는 건 박현수 밑으로 네. 모든 경찰의 통제권이 네. 특히 기동대의 통제권이 주어지게 되면 위험하다. 네. 그리고 그것으로 훈련을 갖다 계속하는 것은 박현수 위에다가 군 누구 하나 딱 얹혀놓으면 되는 박한수 네. 이렇게 얹혀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경고죠, 경고. 네네 말씀하시는 게 이제 자동으로 무슨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자동으로 기동대가 배속되게 돼요.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거는 없고요. 네. 그런 건 없고 지금도 서울청장이 요청하면 지금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올라오고 있지만 이미 많이 올라와 있죠 또. 이미 많이 올라와 있고 그건 그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었던 거고 네. 네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올라오는 것은 선고날 이제 그 집회 시위를 막고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돌발 변수를 막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꼭 정말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될 것이 3.1 운동의 정신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 땅에 뿌리 내려 갔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그 국제사회를부터 또 그리고 역사로부터의 명분을 갖다 얻어냈는지 이 부분을 갖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역시 폭력혁명을 주장했던 20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나 그때 또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들이 먼저 폭력을 자행해서
것이 우리의 자유권으로 이제 발동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는 먼저 소유를 일으켜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걱정스러운 게 어떤 거냐면 첫째, 우리 내부에 숨어들어 있는 밀정들이 있거든요. 네. 얘네들이 앞에 나가가지고 마치 민주 진보 진영인 것처럼 폭력을 가할 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저쪽에서도 와서 그런 걸 유발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유발할 수도 예, 있죠. 가서 우리 한번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절대 안 됩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빌미를 주는 거고, 네. 빌미를 우리가 낚이는 겁니다. 네. 그야말로 낚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때 국회로 쳐들어가자라고 하면서 폭력을 사주했던 민주진보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지하철 내에 철책을 뜯고 그 뜯은 상태로 사람들 들어가라고 선동하고 그랬었죠. 그런 일 벌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자가 나오면은 알리고 회피하셔야 됩니다. 저쪽에서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있을 거죠. 수 있으면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켰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그 지지율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무려 49.5%를 얻었습니다. 리얼미터에서. 50%에 육박하는 이런 결과가 다자 구도에서도 나왔다? 이건 뭐 끝장난 거죠. 양자에서는 무조건 54%가 넘습니다. 자, 김문수한테 54.1 대 28.5, 또 오세훈한테도 54.5 대 23, 그 다음에 홍준표한테 54 대 23.5, 그 다음에 한동훈한테 54.3 대 17. 다 54%가 넘어졌어요. 중도층에서는 63%를 이제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2심 무죄로 지지율 상승했다고 하잖아요. 그건 결국은 어떤 이렇게 기소 여부라든지 유무죄 판결 여부가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미칩니다. 거거든요. 예. 그거는 지금 기소가 몇 개가 돼 있는데 그거 없었으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훨씬 높았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검찰에서 저 지지율을 까내리기 위해서 억지로 기소를 해서 저렇게 된 겁니다. 예. 받아야 할 지지율을 못 받고 있었던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갤럽에서도 이런 민주당과 국힘의 차이, 그리고 또 탄핵 찬성과 반대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은 60%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네. 갤럽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확실히 아시는 거죠. 네. 중도층들이 특히 확실히 깨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윤석열 하나 탄핵시키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윤석열 하나를 탄핵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무려 60년 가까이 이렇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60년 이상이죠. 지금 실제로 7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1년에 군사 쿠데타 이후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우리 눈을 계속 가리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서야 벗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벗어진 다음에는 대한민국이 훨씬 더 정말 우리 자식들이 살만한 나라로 바뀌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고생을 우리가 나눠서 견뎌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서 마무리해야 될 과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확실히 이 그 내란 세력들을 갖다 정리를 하면서 조금 더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광고 좀 보고요. 그리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좋은 친구들 사료부터 갑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친구들 사료의 최문원. 박성순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료 하나면 영양제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고 싶어. 우리 좋은 친구들 사료에는 16가지 성분이 들어간 특허받은 물이 들어가는데 이 특허받은 물을 사료에 배합하면 정말 영양이 뛰어난 사료가 만들어져. 이 특허받은 물에 들어간 영양소는 간 기능 개선, 면역력 강화, 눈,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이 풍부한 만큼 사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 우리 사료를 먹고 건강해지고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친구들이 나아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사료에 대한 자부심과 더 나은 먹거리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을 해. 그렇게 3가지 제품, 고체 샴푸바, 멀티바, 산책 스프레이가 나왔는데 사료가 속을 다스려 건강하게 해준다면 이 3가지 제품은 어디에 좋을까?
우선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게 케어, 클린, 힐링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고 깨끗이 씻기고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하고 가장 좋아하는 향으로 숨을 쉬고 힐링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정서적인 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싶었어. 사료만큼 정말 공을 많이 들인 아로마 테라피 제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세요. 좋은 친구들에서는 정말 우리 반려동물들을 위한 좋은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사료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 그 사료들에 그 기본적으로 비타나무 원액들이 잘 배합이 되어 있는데 이 강황물이 배합되어 있는 이런 사료와 비타나무 물이 배합되어 있는 사료, 이 둘 다 간 기능을 개선해주고 또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드들 놀랄만한 흡수력으로 패드 한 장에 1.5리터 정도 되는 물을 갖다 흡수하는 그런 정말 슈퍼 파워를 갖고 있는 패드들. 그리고 유기농으로 만들어진 이 관리 제품들. 제가 일요일 날 또 우리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갖다 좀 했는데요. 산책을 하면서 나가기 전에 바로 이 스프레이를 갖다 쫙 뿌려주면 뭐 우리 강아지 같은 경우는 정말 풀을 좋아해요. 풀하고 꽃을 좋아해가지고 거기 냄새 맡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진드기가 옮겨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예방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겨울철에 이거 사가지고 봄에 특별히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자, 그 건조한 피부, 코와 발바닥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멀티밤, 그리고 그 씻길 때 어제 저는 이걸로 씻겼죠. 유기농 샴푸바. 유기농 샴푸바는 진짜 잘고 쫀쫀하고 풍부한 거품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쫀쫀한 거품이라는 게 너무 좋은 게 그만큼 더 더러움이 빨리 씻겨져 나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물만 갖다 대면은 쫙 빠져요. 비누기가. 그게 이 샴푸바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정가 12,000원의 사은품 산책 스프레이가 증정이 되니까 이렇게 공구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66,000원에 10개의 멀티밤이냐, 66,000원에 10개의 샴푸바냐, 66,000원에 5개 5개냐, 그리고 추가로 12,000원 사은품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010-7450-6678, 010-7450-6678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광고, 치약입니다. 치약. 찬물이 무섭다. 뜨거운 것도 피한다. 문제는 당신의 실인이. 성인 15%가 겪고 있다던 실인이의 고통. 당신의 실인이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N47 플라즈마 치약. 우리의 치아 표면은 원래 미세한 구멍이 있고 이 위를 상아질의 보호막이 싸게 되는데 이 보호막이 나이가 들고 칫솔질 등에 의해 손상되면 치아 표면 미세한 구멍이 노출되고 이 구멍으로 연결된 신경 전달관을 통해 통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가 실인 거죠. 플라즈마 치약의 주성분인 인산칼륨은 빠른 침투력으로 당신의 손상된 치아의 보호막을 칼륨 성분으로 코팅해주고 당신의 실인이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거기에 플라즈마 치약은 당신의 미각을 둔화시키는 방부제, 사카린, 계면 활성제가 없는 이른바 산무 시스템으로 당신이 음식의 맛을 더 진하고 잘 느끼게 해줍니다. 충치 예방, 구취 제거, 잇몸 질환 예방, 치아 미백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플라즈마 치약. 쿠팡 판매가 한 개 28,000원, 4개 한 세트에 112,200원이지만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 특판가로 4개 한 세트를 65,000원에 드립니다. 지금 문자 주문 주세요. 010-5069-7040.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010-5069-7040. 예, N47 플라즈마 치약. 이 치약의 핵심적인 기능은 바로 실인이를 예방하거나 완화시킨다는 겁니다. 인산칼륨이 치아를 코팅해줘요. 그래서 미세한 틈까지 다 막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균들의 공격도 막아주고 게다가 실인 이 증상을 코팅으로 잡아주는 것이죠. 이런 신박한 제품이 지금 정말 싼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성열 대표가 이 제품을 미리 입도 선매하듯이 싸게 구매해 놓고 여러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갖다 주고 있는 거거든요. 010-5069-7040, 010-5069-7040으로 전화하셔서 치약을 바꿔주시면 그러면 이성열 대표도 돕고 또 우리 김성수 TV도 도울 수 있습니다. 주문 개수,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문자로 남기면서 문자 주문하셔도 되니까 치약을 바꿔보세요. N47 플라즈마 치약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가 뭘까요? 계약건명 영연백 구매. 또 영연백을 갖다가 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계약 체결은 언제 됐을까요? 3월 31일 날. 오늘이네요. 오늘 체결됐고 8월 27일까지 이거를 납품을 하는 계약이 오늘 체결됐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영연백을 사재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군인들이 많이 죽어나갈 이건 행안부가 샀다고 합니다. 경찰이 샀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행안부가 무슨 꿍꿍이로 영연백을 갖다 이렇게 구입을 할까요? 아니 뭐 재난이 있거나 그러면 영연백에다 담아두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인지 저희가 조금 더 취재를 해서 확인해 보고요. 일단 제보가 들어온 거라서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 좀 더 비상한 마음으로 정말 제대로 된 매뉴얼에 맞게 당당히 내란의 진압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김성수 TV는요 저녁에 심야 시사가 있습니다. 월요일 심야 시사 많은 분들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김성수 TV의 큰 보탬이 됩니다. 지금 오늘 이 김성수 TV의 이 시간엔 뭐 멤버십 회원도 한 분도 안 오시고 그랬지만 이따가 심야 시사에서는 여러분들을 꼭 많이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요 내용 확인을 해가지고 영연백 구매에 대한 내용 크로스 체크를 갖다 좀 더 해서 확실하게 또 그 내용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11시 45분에 뵐 때까지 편안하게 일상을 영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러가겠습니다.